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국민소득에 대한 이동, 저번 시간에 그렇게 하다가 끝을 냈죠. 그죠? 자, 국민소득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유효 수요가 있는 만큼 국민소득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유효 수요가 변동하면 그럼 국민소득도 균형 국민소득이 소득도 변화가 되겠죠. 근데 얼마큼 변화되는가? 그런 것 효과를 갖다 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 효과가 어떤지 아니면 이 정부가 지출을 하면 정부 지출 효과는 어떤지 조세를 부과하면 감세 정책을 취한다는데 감세 정책을 하면 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는지 얼마큼 효과가 나타나는지 뭐 그런 이 감세 정책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을 갖다 한번 조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균형 국민 소득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유효 수요죠. 유효 수요가 있고요. 여기 소득이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 그 유효 수요는 이렇게 좀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맞습니다. 이렇게 그려야 되나? 그래야 되겠네요. 여기가 C, I, G 수출, 수입의 순수출이라고 그랬었죠. 여기에는 소득, 즉 이게 유효 수요하고 같은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균형 국민 소득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균형 국민 소득,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유효 수요가 있는 만큼 소득이 그만큼 이루어집니다라는 균형 국민 소득이에요. 이렇게 균형 국민 소득은 수치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돼 있죠. 균형 국민 소득은 1-b분의 1 1-b분의 1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기초 소비와 투자 소비,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 그 다음 여기에 소비 함수가 만약에 a 플러스 b y 마이너스 t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마이너스 a b t예요. 요걸 갖다가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분해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죠. 요만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이렇게 1100조 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아마 1100조가 됐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100조가 된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투자를 만약에 한 100조 정도 만약에 더 이렇게 증액을 시킨다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한국에다 투자를 좀 크게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여기서 투자가 이만큼 조금 증가한, 이만큼 100조가 증가한 이만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에다가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에다가 플러스 100조에 해당하는 투자만큼 증가할 거예요. 그죠? 투자는 여기로 인해 가지고 균형국민소득은 여기로 변할 겁니다. 여기로 이동을 할 거예요. 요 길이가 아마 100조일 거예요. 그죠? 요 길이가 투자에 대한 길이죠. 이만큼의 길이가. 그럼 소득은요? 소득은 이만큼 늘어날 거예요. 그죠? 투자는 이만큼 했는데 소득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투자를 하면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늘어나가지고 균형 국민소득이 1100조가 아니라 이렇게 1200조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100조가 증가했으면 100조만 증가되는데 왜 이렇게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증가되는가라는 그런 것들을 한번 그 원리를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자, 만약에 여기 투자가 만약에 그 100조가 이렇게 되었다면 그러면 국민소득은 얼마큼 될까라는 거예요. 우선 100조가 딱 증가하면 여기에 100조만큼 소득이 증가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투자가 100조 한다 하면 소득은 얼마큼 증가하냐면 소득의 증가분이죠. 소득의 증가분은 소득은 100조만큼 100조 원만큼 늘어날 거예요. 그죠? 100조 원만큼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 소득이 100조 원만큼 늘어나면 소비 함수는 여기 100조가 굉장히 증가했으니까 소비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소비가 얼마큼 늘어나냐면 소비하면 이렇게 국민소득이 100조 원 증가를 했으면 100조 원 것에 0.8 이렇게 B에 해당하는 만큼 말이죠. 한개 소비 성량만큼 소득이 증가하면 그럼 소비가 증가하겠죠. 그죠? 소비가 증가할 거예요. 이만큼요. 소비가 얼마큼 증가하냐면 여기 100조 원에다가 100조 원에다가 곱하기 B만큼 0.8만큼요. 그럼 80조 원이 증가할 거예요. 그죠? 이 80조 원은 그 B 플러스 100조 곱하기 0.8이에요. 이게 B가 0.8이라면 소비로 증가해 가지고 소득이 증가했어요.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또 소득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증가가 또 됐으니까 80조 원이 더 증가됐으니까 그전엔 100조에다가 또 80조 원이 더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럼 180조가 증가된 거죠. 토탈이야. 근데 이 80조 원의 소비가 이렇게 증가하면 또 소비가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소비가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소득이 또 증가하는 거죠. 이게 소비가 증가해서 소득이 증가했는데 소득이 증가했으면 80조 원이 증가했으면 또 소비가 또 증가해요. 연속적으로. 왜냐하면 소득은 소비 플러스 정부 지출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이게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할 거고 소득이 증가하면 소득이 함수라면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가 증가하죠. 소비가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소득이 또 증가하고요. 소득이 증가하면 또 다시 또 소비가 증가하고 이런 형태로 연쇄적으로 계속 증가한단 말이에요. 무한정으로 많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이렇게 80조 원이 증가하면 즉 소득이 80조 원이 나오면 이 80조에 대해서 곱하기 B의 B만큼 또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0.8에 해당하는 64조 원이 증가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이 64조 원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또 소비가 또 증가하겠죠. 소비가 또 증가해요. 또 증가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80은 어떻게 나냐면 100조에다가 B예요. 그죠?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64조 원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100조 원에다가 여기다 B를 곱하고 요거죠. 그죠? 80이죠. 요거에 B를 곱한 것에 여기서 또 B에 해당하는 만큼 또 곱해지는 거죠. 소비가 이만큼 더 증가했으니까 64조 원에 0.8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4, 8에 32, 6, 8이 48을 하면 51.2조 원이 증가하죠. 그렇죠? 그러면 또 소비가 또 증가해요.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는 100조 원에다가 이건 B의 3승이었으니까 B의 4승만큼 증가하죠. 그 다음에는 계속 증가할 거예요. C에다가 B의 100조에다가 B의 N 만약에 무수히 증가한다 하면 B의 N승만큼 증가를 하겠죠. 나중에 여기에 보면 B의 100조 원에다가 곱하기 B의 N승만큼 이렇게 증가되어 있을 거예요. 국민소득이 투자가 이렇게 증가하면
소득이 얼마큼 증가되는가 좀 한번 이걸 다 집계를 해보려고 그래요. 100조만 이렇게 증가하는 줄 알았더니 100조에다가 소비 이런 형태로 계속 증가하니까 이만큼의 국민소득이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투자를 해가지고 이 소득이 도대체 다 얼마나 되는가라는 거예요. 100조 원에다가 맨 처음엔 100조 원이고 다음에는 얼마큼 증가하냐면 이 100조 플러스 곱하기 B, 그죠? 그 다음에는 100조에다가 이렇게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나중엔 전부 다 이렇게 더하면 100조에다가 플러스 B의 n승까지만큼 이렇게 증가할 거예요. B는 0.8이에요. 그죠? 한계 소비 성량이라는 거죠.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100조에다가 뭐냐면 이건 1이고 그 다음 이건 B이고 그 다음 제곱이고 그 다음 B 3승이고 이런 형태로 B의 n승까지 가게 되겠죠. 그죠? 이걸 다 더하면 얼마큼 되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런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열 이런 걸 배우면서 이런 걸 배웠었죠. 그죠? 수열을 하면서 이렇게 또 이것은 다 더하는 거죠. 다 더하는데 이게 요 차이가 얼마큼이냐면 그냥 차이가 아니라 이건 비율이죠. 곱하기 B를 계속 곱해 나간 거죠. 곱한 것을 더한 거죠. 이런 것을 등차 수열이라 하지 않고 등비 수열이라 그러죠. 등비 수열의 합이라는 형태로 나오죠. 등비 수열의 합은 어떻게 될까? 이게 AN이라면 등비 수열의 합은 어떻게 될까? I는 1서부터 N까지 등비 수열의 합은 얼마나 될까? 등비 수열의 합을 갖다가 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하도 배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죠. 그죠? 그 원래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면서 꼭 그 대학교에 가서 이거 꼭 전달해 드려라 그래가지고 경제학 교수님한테 이걸 딱 이렇게 전달을 해 드리라고 잘 보관했다가 머릿속에 잘 넣어뒀다가 그 고스란히 보관해 해가지고 교수한테 전달해 주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입학하자마자 이게 뭐 다 끝났으니까 뭐 그냥 뭐 하고 딱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배달 사고를 일으킨 거죠. 그죠? 갖다 주라 그랬으면 갖다 줘야지 왜 안 갖다 줘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등비 수열의 합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런 것들은 뭐 새로 수업을 할 필요는 없고 말이죠. 그냥 결과만 알면 돼요. 그죠? 등비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하냐면 1-R의 A의 1-R의 N승 이런 형태로 구해요. 등비 수열의 합은요. 공식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수업 공통 수학으로나 뭐 수학 이런 걸 갖다 다시 또 공부해야죠. 그죠? 여기는 등비고요. 그죠? 이건 n승이고 이건 초항이에요. 그죠? 초항 이런 형태로 되는데 이건 등비니까 여기로 말하면 등비가 얼마큼이냐면 여기 B고요. 그죠? 초항은 여기 1이에요. 그러면 이건 100조에다가 이것은 1-B분의 A 초항이 1이니까 1이고 그 다음 1-R이란 말이에요. 1의 Rn인데 0.8의 N승이죠. 이것을 리미트 해가지고 N을 갖다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큰 수니까. 그죠? 0.8 곱하기 0.8 곱하기 0.8 곱하기 계속 곱하면 답이 얼마큼 나오느냐? 얼로 수렴하느냐? 제로예요. 그죠? 그래서 제로가 되면 여기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1-B분의 초항 여기 1이 기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하면 이게 0.8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5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야. 그러면 이건요 500조 원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500조. 이게 500조 원이에요.
이것은 1-b분의 1배만큼 증가한 거죠. 그래서 투자가 이게 초항이죠, 그죠? 여기 이걸로 다 본다면 이게 초항이죠, 그죠? 자, 100조예요. 자, 투자가 여기 100조가 이렇게 증가했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국민소득은 얼마큼 증가했는가라는 거예요. 500조가 증가했죠. 그러면 투자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 소득이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그거는 약 5배가 증가되는 거죠. 1-b분의 1 형태로 돼가지고 이게 0.8이니까 약 1분의 5 해가지고 5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5배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국민소득이 투자가 이렇게 100조 원 투자하면요. 여기는 5배 증가한다는 거죠. 이 5배 이런 것을 멀티플라이어라고 해요. 멀티플라이어라는 것은 승수라는 거예요. 얼마큼 곱해줍니까? 곱해주는 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승수가 어떻게 되냐면 5가 된다고요. 즉 5배 증가합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것을 투자가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이 얼마큼 증가합니까? 라는 것을 그 투자 승수라 그래요. 투자 승수. 그건 5배지요. 그죠? 즉 5배를 갖다 1-b분의 1만큼 투자가 승수가 배수만큼 증가하는 거죠. 이런 것을 투자 승수라 그런다고요. 인베스트먼트 멀티플라이어라고 한다고요. 그게 5라는 거죠. 투자 이동 효과, 투자 승수 효과는 얼마큼이냐면 5배 증가합니다라는 거예요. 국민소득이. 요게 100조 원이라면 여기는요 500조만큼 증가한다고요. 이 국민소득은 1100조에서 1100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100조가 된다 이렇게 하면 이건요 500조가 증가한 1600조가 된다고요. 결국은요. 국민소득은 그렇게 1600조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로 결국은 500조가 증가하는 형태예요. 미국이나 유럽에는 이게 0.8에 가깝다 그랬어요. 그죠? 한국은요, 0.75에 가깝다 그랬어요. 0.75보다 약간 좀 많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보면 한국은 말이죠. 투자 승수가 0.75 된다는 거죠. 0.75 하면 0.25분의 1이잖아요. 한국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약 투자 승수가 한 4 이런 형태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한국에다가 한 100조 원을 딱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공장을 또 새로 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갤럭시 3가 아니라 갤럭시 아예 그냥 하는 김에 그냥 갤럭시 5 이런 거 하나 만들려고 갤럭시 노트 2가 아니라 아예 그냥 노트가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텍스트북으로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큰 걸로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좋은 걸로. 그래서 100조만큼 딱 투자했어요. 투자해가지고 지금 공장을 돌려가면서 지금 막 연구 개발을 막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거니까 아주 통 크게 한번 쐈어요. 그냥 투자 한번 쫙 하자. 그럼 국민소득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큼 늘어나냐? 한국에는요. 100조 투자하시면 국민소득이 400조만큼 증가한다고요. 증가분만 400조가 증가하는 거죠. 그런 게 투자 승수예요. 이런 효과들은 상당히 그 투자를 하면 굉장히 좋은 게 바로 그거예요. 대기업 보고 자꾸 투자하세요 뭐 이런 형태로 하죠. 물론 투자에 관한 것을 그것도 조금 깊이 조금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나 배우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원리로 투자를 하는가, 그리고 투자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런 것들 갖다 좀 자세히, 그리고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라는, 기업들은 어떤 마인드로 갖고 투자를 하는가,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배울 거예요. 그건 왜냐면 여기 투자론이 여기 있기 때문에 투자는 우리는 소비는 배웠어요. 소비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소비는 이렇게 합니다. 그럼 기업은 투자를 할 때 어떤 원리로 그냥 무작정 투자하느냐 하는 거죠. 투자는 왜 하느냐? 투자 왜 하냐면 기업에서는 투자 왜 하냐면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음에 또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 지금은 그 효과만 좀 한번 본 거예요. 투자 효과를. 투자가 이렇게 증가하면 이렇게 4배 내지 한 5배 정도로 확 증가를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것을 여기다 놓고 아예 그냥 투자 승수 효과가 이렇게 1-b분의 1만큼 딱 들어온다는 것을 금방 이거 갖고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큼 증가되는가. 지금 균형 국민소득이 이렇다 그래요. 자, 그럼 지금 변동률을 갖고 좀 나타나 그래요.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얼마큼 더 증가되는가라는 것을 있죠. 자, 소득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변화율로 이렇게 전부 다 바꿔버리면 이걸 델타, 변화율로 전부 다 이렇게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소득이, 균형 국민소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소득이 얼마큼 더 증가합니까? 이것을 여기에 보면 1-b분의 1만큼 증가합니다라는 거예요. b는 0.8이라고 가정한다면, 자, 그럼 이것을 기초소비가 만약에 증가한다면, 그 다음 투자가 증가한다면, 정부 지출이 증가한다면,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수출, 수출이 증가한다, 수출이 잘 된다면, 또는 여기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 B는 그 0.8로 정해져 있고요. 조세가 증가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국민소득이 얼마큼 증가할까라는 거예요. 여기에 의하면 투자가 100조가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요. 투자는 100조만큼 증가한다. 100이라는 수치가. 나머지 이런 거든요. 기초소비는 변하냐? 제로를 하는 얘기죠. 변하지 않는다.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부 지출도 증가하지 않고, 수출도 증가하지 않고, 조세도 증가하지 않고, 이게 다 0이단 말이에요. 이게 0, 0, 0, 0 이렇게 있을 때는 국민소득이 얼마큼 증가하는가? 국민소득은 그러면 1-b분의 1만큼 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0이니까 투자만큼 증가하는 거죠. 그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물론 예시를 들어가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할 수도 있지만 아주 간략하게 그냥 분필도 좀 아끼고 여러분이 필기하는 것도 아끼고 하면은 딱 정리하면 이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100조라면 이게 0.8이고 하면 국민소득이 얼마큼 증가합니까? 금방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투자 승수는 얼마냐? 투자 승수라는 것은 투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소득이 몇 배나 증가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1-b분의 1이라고 여기 밑으로 가니까 이것을 투자 승수라 그래요. 이게 만약에 0.8이라면 약 5 해가지고 5 이런 형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5는 5지 또 그 앞에도 약은 뭡니까? 약은 이게 다 저어가지고 무한적으로 이렇게 수렴했을 때 약 5 쪽으로 수렴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런 형태를 가지고 이게 투자 승수란 말이에요. 투자에 대한 효과죠. 국민소득이 얼마큼 몇 배나 증가합니까? 5배나 증가합니다. 여기에 보면 5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투자만, 여기에 투자만 그러면 그런 효과가 있느냐? 안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 정부 지출도 지출하면 증가가 돼요. 지금 정부 지출 승수 그런 것을 정부 지출이 이렇게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소득이 몇 배나 증가합니까? 이런 것을 정부 지출 승수라 그래요. 여기는 투자 승수였으니까 투자가 증가하면서 국민소득이 증가됐으니까 그럼 정부 지출이라는 것은 정부 지출 효과 승수죠. 그죠? 그 다음, 여기 보면 수출, 그것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조세도, 조세가 증가함에 따라서 국민소득이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그건, 조세 승수라 그래요. 몇 배나 증가될까? 한번 계산을 해보죠. 정부 지출에 대한 것은요, 이런 논리로 이해한다면 하면, 자, 지금, 이런 것은 다 0입니다. 정부 지출만 변해요.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정부 지출은 얼마큼 변냐면 델타 y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에다가 정부 지출만큼만 남죠. 요번에 예산이, 정부 지출이라는 것은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곧 어제도 뭐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이 예산이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예산 처리해야 됩니다. 특히 요번에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 정부 예산을 갖다가 이 342조를 요구했어요. 약 한 340조를 요구했어요. 작년에. 올해는 320조 원을 갖다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예산이 지금 한 20조만큼 더 증가되어 있다고요. 이만큼 돈 주세요 라고 이제 앞으로 쓰겠습니다라는 거죠. 그게 예산이에요. 요게 2012년이고 2013년에. 근데 박근혜 씨가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아무래도 이 공약한 게 있어가지고 뭐 대학 등록금 뭐 반액은 안 해준다 그래도 점진적으로 반액도 해준다 그러고, 그다음 또 뭐 다른 것도 뭐 이렇게 공약한 게 있어서 예산을 340조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갖고는 모자라다. 모자라니까 여기에 한 16조 정도, 그 정도 더 증액을 시켜서 이것을 예산을 갖다가 통과시켜야 되지 않느냐,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어제 이항구 의원이 정책위정을, 그 원내대표로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갖다가 더 이렇게 더 증액을 해서 이렇게 옮겨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 대학 뭐 등록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뭐 무상급식 그런 것도 있고, 뭐 요구한 것들이 뭐 많거든요. 사병의 월급도 좀 올려줘야 되고,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안 됐으면 모르는데 대통령이 됐으니까 뭐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013년은 누가 통치를 할 거냐면 대통령이 될 거냐면 박근혜 씨가 움직일 거니까, 박근혜 씨가 이제 움직여서 써나갈 돈이에요. 그러니까 공약사항을 처음부터 이행하려고 하면 이 정도는 더 증액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240조 원이 56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256조에다가 여기 243조니까 360조 원 정도 총 규모가 될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직 심의도 아직 안 했어요. 예산은 말이죠. 그것도 뭐 재정 분야에 대해서 조금 다뤄야 하는 문제인데, 예산은 그 정부 지출 내역서를 갖다가 그 예산이라 그래요. 내년에 써야 할 앞으로 이런 것을 정부 지출을 하겠습니다. 그걸 미리 이렇게 전부 다 만들어 놓은, 수치로 만들어 놓은 게 예산서지요. 그 예산은 누가 편성을 해가지고 누가 허락을 해서 누가 쓰게 되느냐. 그거는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산 편성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 행정부가 갖고 있어요. 거기서 이런 것을 내년에 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럼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행정부가 그걸 총괄 주도하는 것이 기획재정부예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국회에다 올리죠. 국회에 언제 올려야 되냐? 10월 2일까지 이렇게 제출을 해야 돼요. 제출하면 60일 동안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12월 2일까지 얼마다 하고 딱 결정해 주게 돼 있어요. 그렇다가 심의 또는 확정을 시켜줍니다. 돈은 누가 주는 거냐? 국가에서 쓸 수 있는 돈은 누가 주는 거냐? 그건 국회가 주는 거예요. 국민의 대표기관, 국민이 돈 얼마만 써?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 용돈 말이죠. 다음 달 용돈은 다음 달 용돈은 이제 구정도 있고 하니까 원래 30만 원 줬는데 저 35만 원 주세요. 이렇게 하고 아버지한테 신청을 하지요. 그 아버지는 딱 봐가지고, 아니 경기도 안 줬는데 갑자기 왜 5만 원 늘었냐? 이렇게 하면 그걸 더 늘려주느냐 마느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아버지
소관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잘라요. 이렇게 35만 원이면, 야, 이게 뭐 35만 원, 왜 5만 원이 더 증가됐냐? 그러니까 제가요, 요번에, 뭐 구종도 있고 했지만, 괜히 뭐 이렇게, 뭐, 여자친구 하나를 더 사귀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돈이 조금 더 이렇게 불었습니다. 그래. 그전 하나 사귀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 더 사귀었어요. 뭐 이렇게 하면, 그래? 그래. 여러 사람 중에서 한 사람 고르는 게 훨씬 더 그게 낫지. 그래가지고 5만 원을 갖다가 승인해 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야, 그거 갖고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냥 한, 40만 원 줘도 괜찮겠냐? 그야 뭐 괜찮지요. 뭐, 그죠? 그야 뭐 원하시던 바라는 거죠. 최소한 그만큼 달라는 거죠. 40만 원, 50만 원 주는 아버지가 있어야겠는데, 있는 분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여행 가겠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올려주십시오. 그런 건 안 줘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뭐 이제 1학년, 2학년은 공부나 해 임마 그래가지고 그냥 다 삭감해버리시죠. 그죠? 원래 30만 원만 주고 말이죠. 이렇게 근데 한 4학년 이제 이렇게 3, 4학년 이렇게 쭉 되면 말이죠. 맞아, 그거 좀 공부도 공부지만 인생 공부도 좀 해야지 해가지고 말이죠. 야, 그거 갖고 되겠냐? 너무 창피하게 말이지. 그래도 조금 더 한 50만 원으로 줄이야.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주는데 안 받을 수가 있나요? 그죠? 그 아버지가 만약에 그렇게 딱 안 주면,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가서 이르면 돼요. 딱 해가지고, 아버지가요 말이지, 용돈 다 잘랐대요. 그래가지고 난 뭐 어떻게 하냐고 말이죠. 이렇게 심술 부리면서 딱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어머니가 말이죠. 아버지가 원래 그래, 내가 줄게. 그래서 뒤로 싹 주지요. 이제 그래가지고 용돈을 이제 원하는 만큼 다 충분히 받고 말이죠. 아버지가 이제 더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한테 또 이중적으로 또 받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쓰는 가정도 있지요. 어느 가정이 그렇습니까? 저희 집 가정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 이 정부 지출, 이 예산 편성은 누가 하느냐면 정정부가 합니다. 그걸 승인해주고 다 심의하고 하는 것은 다 국회가 해요. 그래가지고 12월 2일까지 심의해가지고, 야, 이 돈 이만큼만 써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한이 누가 있느냐면 용돈 주는 사람 아버지가 그 권한이 있는 거죠. 용돈은 누가 주는 겁니까? 아버지가 주는 거죠. 그죠? 아버지가 마음대로, 야, 요만큼 줘, 저만큼 줘. 거기에 따른 거죠. 물론 집행은 그 돈을 받으면 그 사람이 그 학생이 써요. 그죠? 그 아들이, 그 딸이 쓴다고요. 하지만 그 집행은 누가 하냐? 행정부가 해요. 하지만 그 돈에 대한 주인, 그 승인,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국회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하듯이. 그러니까 편성하는 것은 행정부가 하는데, 집행하는 것은 또 역시 행정부가 한다. 하지만 그걸 심의하고 의결하고 얼마큼 결정하는 것은 그건 국회가 한다는 거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 국민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2일까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되게 일반적으로 예산 들어오면 깎을 걸 대비해서 좀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신청을 이렇게 하는데, 깎지 않고 이렇게 플러스로 이렇게 올려줘요. 왜? 이번엔 특별한 일이 생겼다는 거죠. 박 당선자가 바람이 난 게 아니지. 그죠? 새로 대통령이 됐으니까 뭔가 좀 한번 사건을 한번 좀 벌려보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16조 원 좀 더 드릴까, 이렇게 제가 미리 선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민주당 쪽에서도 뭐 반대할 이유가 없죠. 왜? 그 사람들도 뭐 이런 딴 거, 이런 복지 정책을 그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했으니까 아마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돈 예산에 대한 구조예요.
자, 예산이 이렇게 320조에서 만약에 60조, 정부 지출이 내년에 이렇게 40조만큼 증가하면 뭐가 좋은데?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요, 국민소득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경제 성장이 된다고요. 정부 지출을 합니다. 정부 지출이 40조가 만약에 증가하면, 자, 40조가 이렇게 증가했어요. 정부 지출 승수 효과가 얼마큼이냐? 40조가 되면 1-B만큼, B분의 1만큼 되잖아요. 그죠? 약 한 5배만큼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국민소득은 200조가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200조가 증가한다. 5배인. 한국에는 0.75에 가깝다면요. 그러면 4배인 160조가 증가해야 된다고요. 1100조에서 160조가 증가한 이만큼 전이 1260조가 이렇게 증가돼야 되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을 따진다 하면 10%가 넘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월기가. 그죠? 근데 왜 10% 성장을 왜 못합니까? 다른 요인이 있죠. 마이너스 되는 요인들이. 그래서 국민소득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지출을 갖다 이렇게 증가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큼 증가되는가, 이만큼 증가를 한다고요. 이런 것을 정부 지출 승수 효과라 그래요. 정부 지출 승수라 그래요. 정부 지출 승수는 1-B분의 1이에요. 자, 여기에 소비가 큰 역할을 해요. 그죠? 이게 한국은 소비 승수잖아요. 그죠? 돈을 딱 쓰면 소비를 굉장히 한 80% 평균적으로 80% 한다는데 한 90% 된다 하면 이게 한 10배로 증가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평균적으로 0.8이에요. 그죠? 정부가 지출을 승수할 때 그러면 돈 많은 사람한테 이것을 딱 정부 지출을 하면 그 사람은 돈은 잘 안 쓰겠죠. 정부 지출 소비 승수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평균적으로 0.8인데 그 사람은 워낙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80%를 800만 원 다 안 쓴단 말이에요. 그냥 800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조금 덜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소비 승수가 적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월급 한 200만 원 받는 사람은요. 돈 주면 그거 갖고 모자라요. 돈 자기가 버는 거 다 쓰고 모자라서 빚내 가지고 또 쓴다고요. 그죠? 그 사람의 소비 승수는 상당히 높죠. 그냥 거의 1에 가깝죠. 그죠? 벌면 버는 대로 그냥 거의 다 써버리는 그런 형태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정부 지출을, 국민소득을 더 증가시키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정부 지출하는데. 정부 지출하면 기왕이면 돈 많이 쓰는 사람한테,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좋겠죠. 그게 부자가 돈 많이 쓰겠어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많이 쓰겠어요? 그 비율로 본다면 가난한 사람은 벌면 다 써야 돼요. 기왕이면 좀 가난한 사람에다가 소비를 많이 하는 곳에다 하면 승수가 확 높아지겠죠.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효과가, 그게 국민소득을 경제 성장을 촉진시킨다면 기왕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 없는 사람들한테 정부 지출을 갖다 이렇게 하면, 아니면 그런 사업에다가 소비가 굉장히 촉진되는, 연쇄적으로 촉진되는 그런 사업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면, 정부 지출을 쓰면 아마 국민소득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런 얘기죠. 아무튼 그건 이제 테크닉에 관한 그런 문제고, 아무튼 정부 지출은 이렇게 한 4배 정도 이렇게 승수가 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정부 지출 승수죠. 그러면 조세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조세 승수, 그렇죠. 이 국가에선 말이죠. 이렇게 정부 지출을 하려면요. 예산 편성을 하죠. 예산 편성하려면 그 돈이 어디서 났으니까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어디냐? 국가에 대한 수입은 뭐냐? 국가의 수입은 조세 수입이에요. 거의요. 세금 걷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금을 걷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죠. 그게 그 돈으로 지출을 하는 거예요. 국가가 돈벌이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거의 대부분이 조세로 합니다. 조세, 세금을 걷는다는 거죠. 뭐 조세나 정부 지출하는 것은 또 별도로 이제 다뤄야 한 재정에 관한 문제라 그랬어요. 그건 또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한번 조금 더 분석을 좀 하죠.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민감한 분야니까. 조세인데 한국 같은 경우 뭐 다른 나라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조세 수입이 국가에서 돈 벌어들인 것 중에서 조세 수입이 90%가 넘습니다. 92% 정도, 92%, 3% 정도가 조세 수입이에요. 조세로 걷어들인단 말이에요. 그 돈 갖고 이렇게 340조, 360조를 쓴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360조를 만약에 내년에 쓴다 그렇게 하면 세금은 한 얼마큼 걷어들이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한 300조? 그럼 한 60조는 그럼 적자가 나겠네요. 그죠? 300조는 세금으로 걷어요. 세금, 어떤 세금입니까? 그건 여러분들한테 다 걷는 거예요. 소득이 생긴 사람한테는 소득세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많이,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조금밖에 못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야 세금 내지 말고 그냥 먹고 살아라. 세금 안 받아요. 그런 그렇게 아주 세금을 걷어들이죠. 그게 한 300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300조 정도 되는데 그럼 나머지는 그럼 어떡합니까? 거기에 300조 중에서 이렇게 한 30조 정도? 그 정도는 그러면 세외 수입이 있어요. 세외 수입은 세 이외의 수입이 또 있단 말이에요. 아니 뭐 정부가 국가가 사업하시라 세외 수입이 생기고 혹시 뭐 뇌물 같은 거 받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을 뭐 팔았다든가 뭐 했다든가 하면은 좀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수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범칙금, 과징금, 벌금 이런 거 있잖아요. 벌금 뭐 해가지고 이거 공정거래 다름하였네. 이번에 저 벌금 150억 딱 때리면 말이죠. 그럼 벌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범죄하면 이거 뇌물 줬어. 이거 그냥 전부 다 이 재산을 몰수한다. 그래가지고 과징금으로 얼마 해가지고 벌금 얼마. 그러니까 뇌물 액수만큼은 다 국가가 다 회수해요. 불법이기 때문에. 뇌물을 이렇게 딱 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 원을 주잖아요. 10억 원을 이렇게 딱 주잖아요. 10억 원을 주면 10억 주는 게 이제 걸리잖아요. 걸리면 둘 다 걸립니다. 뇌물 주면 뇌물 공여죄로 걸립니다. 준 사람. 뇌물 받은 사람은요. 뇌물 수뢰죄로 걸립니다. 뇌물 수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그 돈은요. 돈은 원래 그 불법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10억 이렇게 딱 주면은 그러면 이게 원래 불법이란 말이에요. 여기 돈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줬는데 그러면 A라는 사람은 내가 걸려서 죄를 받게 생겼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돈은요. 원래 원시로 돌아와야죠. 그러면 그 받은 사람한테 돈 걷어가지고 돈 준 사람한테 그 뇌물 준 사람한테 돈을 돌려주느냐 하는 거죠. 원래 돌려줘야죠. 내가 도둑 맞았어요. 도둑 맞았으면 그러면 경찰이 그걸 갖다가 찾으면 그 돈을 돌려줘야지 주인한테.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없으면 그건 이제 그냥 국고로 환입을 시켜버리죠. 그죠? 원래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주인이 없는 게 아니라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돈 준 사람이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이거 돌려주느냐? 돌려주지 않아요. 그건요. 돌려주지 않고 뭘 하냐면 그 돈이 이동하는 만큼 죄는 죄대로 주고 거기다가 꼭 뭐냐면 벌금을 매겨요. 벌금 뭐냐면 벌금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만약에 10억 원이 왔다 갔다 해서 벌금 10억 원을 추가한다. 거기에
그 돈이 이동된 만큼 그거 벌금으로 다 추징해가지고 다 국고로 환수를 해버려요. 돌려주지 않고. 그런 것들은 다 몰수를 해버리는 거죠. 몰수를 그냥 몰수를 해버리는 게 아니라 벌금으로서 몰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몰수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국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외의 수입으로, 국가에선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 돈 갖고 나라 살림을 하는 거예요. 그 벌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요. 몇십조 원 되죠. 교통 위반했어요. 벌금 딱지가 나오잖아요. 그거 다 국고 수입이 되는 거예요. 벌금을 많이 내면 말이죠. 세금을 많이 내는 꼴이죠. 그런 사람은 국민을 먹여 살리는 애국자예요. 그렇죠. 범죄를 많이 저질러야 돼요. 그래서 많이 잡혀서 벌금을 많이 물어야 돼요. 그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그죠? 그럼 범죄를 많이 저질러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애국자가 되는 길이죠. 그래서 벌금을 많이 내면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근데 꼭 걸리라 그런 얘기예요. 잡혀라 그런 얘기죠. 잡혀야 벌금을 내든가 말든가 하죠.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아니면 뭐 담합을 했어요. 아니면 아까 같이 말이죠. 뇌물을 했어요. 그래, 뇌물을 주는 거 좋다. 뇌물 받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걸려라 이거야. 걸리면 다 그거 다 거기에 거래된 것은 다 국고 수입을 해가지고 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해가지고 편성돼가지고 다 돈을 쓰게 되죠. 세외 수입으로 다 쓰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범죄는 저지르는 게 좋지요. 그리고 반드시 걸려야 돼요. 진짜 나쁜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안 걸렸어. 그건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건 완전히 말이죠. 그건 나쁜 일이죠. 그죠? 벌금도 안 내고 말이지. 그냥 도둑질 했는데 말이지. 아니면 뇌물을 줬는데 말이지. 쉬쉬쉬 해가지고 몰라가지고 말이지. 해가지고 벌금도 못 걷게 말이죠. 그래서 지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지. 아주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나쁜 남자, 나쁜 여자 뭐 이렇게 뭐 연속곡 같이 말이죠. 아주 나쁜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범죄는 저질러야 되는데 반드시 잡혀라라는 그런 거죠. 그러면 애국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담이죠, 뭐 그죠? 그래서 꼭 걸려야 또 되는 거죠. 그래서 교통 위반은요 하세요. 부지런히 이렇게 하시는데 꼭 교통순경한테 걸리세요. 그러면 다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위반 당하지 않고 말이죠. 막 이렇게 도망간다든가 아니면 진짜 위반이 안 돼가지고 그냥 교통만 위반했다. 그러면 진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아예 범죄를 안 저지르면 더 좋기야 좋지요. 국가가 좀 벌 걸 못 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좀 아이러니하지요. 그죠? 이건 약간 여담이고요. 자, 이 조세가 거의 세금이 거의 국가에 대한 수입이에요. 그 돈 갖고 편성을 하는 거예요. 이 돈이 이렇게 모자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돈이 모자라면 그러면 적자 재정을 펴게 됩니다. 아예 이렇게 360조인데 자, 세금이 한 300조 원 됩니다. 그다음 이렇게 한 30조 원이 만약에 세금입니다. 만약 벌금 세외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조 원이 모자라잖아요. 이 30조 원은 뭐냐? 아예 처음서부터 빚을 내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적자 재정이라고 그래요. 세입하고 세출하고 이게 정부 지출이죠. 그죠? 세입하고. 이게 많은 거죠. 그러면 적자가 되잖아요. 적자에도 돈은 집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면요. 그러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적자합니까? 수입이 없는데. 그러면 빚을 내서 한다고요. 이 빚 내는 행위가 빚이라는 것은 채무란 말이에요. 정부가 빚을 내요. 어떻게? 국채를 발행합니다. 국채라는 게 뭐냐?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에요. 채권이 뭐냐?
채권이 차용증서지 뭐예요? 나 돈 얼마를 빌리겠습니다. 이자 얼마큼 드리겠습니다. 그거 발행하는 거죠. 국민들한테 그걸 사라 그래요. 사고 국가에서는요. 차용증서 하나 주고 돈 받아오는 거죠. 그 국채예요. 그 채무행위 하는 거죠. 국가 채무죠. 국가 채무. 빚을 지는 거예요. 한국의 국가 채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420조 원 정도 돼요. 빚이.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많지요. 그죠? 이 국가 채무 너무 많으면 나라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DP만큼 국민소득이 되면 거의 회생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유럽에 있는 남유럽 국가에 들어보면 다 GDP에 비해서 국민소득이 상당히 높죠. 채무가 높죠. 돈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국가가 망한 그런 나라가 뭐 그리스 같은 나라들이에요. 그 옆에 이태리 뭐 전부 다 망하기 직전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빚이 너무 많아요. 빚이 많으면 이자도 줘야죠. 원금도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자기 되게 이론적으로 얘기하자고 국민소득, GDP만큼 국민소득이 넘어가면 참 빚에 빚이 몰려가지고 더 커진다 그러죠. 한 이렇게 우리가 1100조다 이렇게 하면 빚이 국가 채무가 1100조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회생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왜요? 경제 성장을 예를 들어서 국민소득으로 한 5% 정도 성장이 됐다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 채무를 하면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국가 채무하면 이자가 보통 한 5% 정도는 된다고요. 한국의 국채에 대한 채권 이자율은 지금 2.88이에요. 2.8 정도 돼요. 2.8% 주죠. 그건 이제 신용이 좋으니까 2.8 이런 형태로 가죠.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요, 한 30-40% 돼요. 그래도 그 채권 안 사요. 이자가 상당히 높죠. 그러면 내가 5% 성장하면 이자 5% 주고 나면 없단 말이에요. 돈 버는 거 이자 주고 나면 없다고요. 그러면 빚을 이자 내기가 바쁘다는 거죠. 성장하는 만큼. 국민소득을 만약에 만큼 있으면 이자 갚기가 벅차단 말이에요. 성장한 거 전부 다 국민소득 증가한 거 다 이자 내면 없다고요.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산다고요. 그럼 원금 언제 갚아요? 더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원금 그대로 남는 거예요. 이자 받기가 힘들죠. 그래서 국민소득만큼 더 증가하면 이자 갚기도 힘들고 오히려 이자 내기 위해서 원금 갚기 위해서 빚에서 빚을 또 내고 빚을 또 내고 빚을 또 내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자꾸 빚이 자꾸 늘어나게 돼가지고 결국은 파산하고 만다라는 거죠. 회생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국민소득만큼 꼭 그런 건 아닌데 얼마큼 자기가 성장 잠재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국민소득이 얼마큼 증가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좀 이 국가 채무가 뭐 국민소득만큼 있어도 괜찮다 하는 나라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서 이 국민소득만큼 국가 채무가 있으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옐로우 카드 또는 레드 카드가 나가는 거죠. 이건 100%예요. 한 80%예요. 위험하네. 옐로우 카드 딱 이렇게 보여주고요. 한 100% 된다 이렇게 하면 난 퇴장이야. 빨간불 딱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죠? 난 뭐 해봐야 뭐 회생 불가능하고만 그러죠. 빨리 망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다고요. 대표적인 나라가 그리스예요. 그리스는 국가 채무가 어느 정도입니까? 공식적으로 140%는 훨씬 넘었고요. 자기 GDP에 굉장히 140%는 훨씬 넘었고요. 실제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회생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 완전히 썩어서 말이죠.
이거 완전히 옆에까지 더 썩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썩은 것을 갖다가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썩은 것을 다시 치료해 가지고 다시 또 새살이 돋아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리기에는 너무 늦었고요. 너무 많이 깊이 썩었고요. 그래서 그냥 싹 도려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고, 그러면 좀 그래도 주변에 덜 썩잖아요. 그죠? 냄새는 좀 덜 나잖아요. 그럴 텐데 그거 참 도려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올바른 해법이 없어요. 그게 국제금융 상태죠. 그 원인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바로 정부 국가 채무를 많이 해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많이 했겠죠. 하지만 세금을 조금 걷었거나 아니면 세금은 제대로 걷었는데 정부 지출을 굉장히 많이 했거나, 그래서 적자가 났죠. 적자가 난 것을 다 빚으로 때웠죠. 빚으로 메워가지고 했죠. 그래서 빚이 너무 많아서 국가가 빚을 졌을 거 아니에요. 빚이 많아서 이자도 못 갚는 그런 상황이 걸려서 됐다 하는 거예요. 국가가 다 망하는 그런 상황에. 그런 것을 재정위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럽 재정위기라는 말을 쓰죠. 재정으로 국가 살림살이가 크라이시스, 망하겠어요 라는 거예요. 망하겠어요가 아니라 망했다에 망했다. 그죠?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유럽에. 그렇죠. 그런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냐? 돼지 새끼들의 나라라 그래서 그 피그스 나라들이 그렇죠. 피그가 돼지잖아요. 포르투갈, 여기 보면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미안해, 돼지라 그래서. 돼지가 어때서 얼마나 이쁜데, 그렇죠? 위험한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이 자기나만 위험하면 괜찮은데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까지 전부 다 위험하게 만들어요. 다른 나라를 어떻게 위험하게 냈냐? 이게 막 병 걸려 있으니까 다른 나라까지, 그럼 돈 빌려준 나라도 돈 떼먹힐까봐 그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유럽 전체가 위험해요. 전체가 불안해요. 미국만 돈 빌려줬겠어요?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죠. 다 위험하죠. 전 세계가 다 위험해요. 유럽이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물건을 안 사가요. 그 나라에서 배를 갖다 제일 많이 사가는데 유럽에서 우리나라가 선박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로 많이 만드는 나라예요. 배 주문을 안 해요. 주문을 안 하니까 돈이 없다 이거죠. 지금 선박에 관련된 기업들 지금 거의 수주가 없어가지고 다 문 닫아요. 뭐 한진중공업, 현대중공업, 그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죠? 수출이 좀 잘 안 돼요. 한국의 경기가 안 좋단 말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그래서 경제가 자꾸 더 침체된다고요. 한국의 영향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 어려움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재정위기에 대한 효과죠. 제가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데이터를 놓고 막 하면 왜 한국은 지금 왜 불황 상태에 지금 걸려 있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럼 내년에는 좀 나아질 거냐? 그럼 유럽에 그럼 내년에는 좀 나아질 것 같으냐? 안 나아질 것 같으니까 우리는 나아질 것 같지가 않다라고 딱 분석이 되는 거예요. 경제 상황을 갖다 분석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또 나중에 이 거시경제가 거의 끝나면 한번 여러분이 배웠던 것을 놓고 아마 분석을 할 수 있는 한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답이 나올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아까 이 조세를 다루고 있는데 조세 승수를 다루고 있는데 이 조세 여기에 보면 여기 한 16조를 갖다 이렇게 다 증액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박근혜 씨가 대통령 그거 하는 데 있어서. 그럼 16조 이거는 뭘로 하겠냐? 세금 걷는 건 뻔한데 증액시키는 건 좋다 이거예요. 증액시키는데 그럼 이 돈은 뭘로 어차피
빚내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치고 나옵니다. 16조를 증액을 시키겠습니다. 증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재원은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이것을 충당을 해서 이렇게 16조만큼 더 증액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산은 편성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 정부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부가 갖고 있다고요. 시민은 국회에서 하지요. 그러면 지금 340조에서 360조를 주려고 그래요. 근데 340조 신청했는데 360조를 줄 수가 없잖아요. 추가로. 그럼 신청을 다시 하라 그래요. 그 수정 예산을 요구하는 거죠. 행정부한테 야 340조 신청했지? 그러니까 신청권 너희가 갖고 있으니까 야 360조 만들어 와. 그럼 예, 300 거기다가 그냥 얼마 추가로 얼마 360조 아주 총액 360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회에서 360조로 승인함 땅 넣어주죠. 절차가 그렇게 돼 있어요. 신청권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 예산을 수정 예산이라 그래요. 그렇게 수정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와가지고 막 거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보면 국채를 발행하겠습니다. 그걸 또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처리하면 되지 뭐하러 또 그 언론에다 발표하고 뭐 왜 하냐. 그거는 그 다음 절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딱 해가지고 떠봐가지고 뭐 그렇게 전부 다 동의가 되면 행정부한테 이제 그러면 알아서 수정 예산을 편성해 와야지 해 오세요. 수정해가지고 340조를 갖다 60조로 이렇게 해 오세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오자마자 그냥 통과를 시키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절차를. 그러니까 언론에서 막 쭉 얘기하는 것들이 보면 그 행태들이 보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내용이 다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채권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국가 채무를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한국의 국채 채무 수준이 상당히 많은데 420조 되는데 420조 되는데 이런 공기업 채무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 1,400조 정도 돼요. 제가 짓게 한 바로는 1,700조 정도 되고요. 그래서 420조 여기에 만약에 5% 이자다. 이자가 얼마겠어요? 여기 뭐 4, 5, 20조 원이 이자로 내야 돼요. 우리가 420조 빌렸으면. 그러니까 우리 예산 중에는 말이죠. 이자가 어딘가 이렇게 20조 원이 들어가 있다고요. 이자. 여기에 이자가 한 20조 원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 이자. 그 여기 이자 얼마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죠. 이자 내는 돈이 그렇게 많아요. 이자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조 단위로 가면 액수가 크단 말이에요. 토지공사가 지금 한 200조 정도 이렇게 빚이 있습니다. 왜 빚을 그렇게 했냐? 뭐 세종시 준다고 땅 뭐 뒤에다 다 사놓고 말이지 분양도 못하고 이런 상태 있죠. 그 사람들의 하루 이자가 150조가 넘어요. 150억 원. 하루. 자고 일어나면 150원. 자고 일어나면 150원. 잘났다. 뭐 150억 원. 또 다음날 또 150억 원. 크리스마스 때는 쉬는 거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쉬어도 이자는 안 쉬어요. 26일 날 딱 되면요. 크리스마스 거 합해서 300억 원. 이자가 하루에 150억 원이에요. 150만 원도 많고 말이죠. 15만 원도 많은데 150억 원은 무지하게 많은 거죠. 그럼 매일 물어가야 돼. 한 푼도 못 띄는 거예요. 그렇게 토지공사는 그렇게 빚을 많이 져야 있습니다. 국가에서도요. 사회비 좀 굉장히 많다고요. 근데 우리의 실제 숫자는요. 1,400조.
공식적으로는 1400. 왜 1400조냐? 공기업 부채도 있거든요. 아까 토지공사 그거 토지공사가 망하면 그 누가 갚아야 되느냐? 그 한국 그 정부가 갚아야죠. 그죠? 토지 채권을 막 발행해가지고 빌린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국가 채무란 말이에요. 한국은행은 국가 공무원기관이 아니에요. 통화안정증권을 갖다 발행을 합니다. 통화안정증권 발행액이 지금 발행액 수가 얼마냐면 지금 160조 원이 넘었어요. 160조 원을 갖다 그럼 돈을 갖다 160조 차용사 160조를 갖다 발행하고 돈을 가져와서 썼을 거 아니에요. 160조 원을요. 한국은행이 160조 원을 갖다가 썼습니까? 돈은 거기서 빌렸겠죠. 아마 그 160조 원은 아마 정부가 다 썼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빚은 누가 지고 있냐면 한국은행이 지고 있죠. 통화안정증권 발행한 데가 한국은행이니까. 한국은행 망하면 뭐 망하든 흥하든 정부가 그거 다 한국은행한테 다 줘야 돼요. 한국은행의 빚은 국채가 아니에요. 국가기관이 채권 돈 빌린 게 아니죠. 그 한국은행의 빚이죠. 금융채권이죠. 뭐. 그 국채에 안 들어온다고 420조요. 하지만 이거 국가 채무예요? 당연히 국가 채무죠. 한국은행 채권은요. 160조 원에 해당하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가야죠. 그것도 왜 국가 채무에 왜 안 집어넣냐 말이니까 구조가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1400조 말이 맞단 말이에요. 1400조에 5%는 이자가 얼마야겠어요? 아까 GDP에 1100조가 넘으면 위험하다면요. 우리나라는요. 1400조. 우리나라도 자유롭지가 못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00조가 아니라 1700조가 넘던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 채무도 국가 채무도 이게 좀 위험한 그런 거죠. 자, 지금 국가 채무를 그렇게 지는데 자, 조세를 이거 갖고 세금을 걷어 가지고 이것을 충당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이한구 의원은 국채를 아예 그냥 빚을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빚 내가지고 여러분들 반값 등록금에 조금 보탬이 되면 좋겠어요? 그 다음 또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뭐 공약 사업을 꼭 이제 빚내 가지고 공약 사업을 하는 게 좋겠냐 그런 얘기예요. 사병 월급 올려주면 좋겠냐 그런 얘기예요. 빚내 가지고 월급 올려주자고 좋을 수도 있겠죠. 뭐 그죠?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뭐 비판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자는 얘기냐? 그것도 아니고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돈 없는데 어떡하냐? 돈 없으면 빚내야지. 그것도 할 말도 없고요. 그죠?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그럼 넌 뭐야? 이렇게 하면. 그냥 난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그래. 그게 좀 그렇구만. 그래가지고. 물론, 다른 해법도 있을 수는 있긴 있지만, 그건 정책에 관한 문제죠. 아마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하면 이제 뭐 그런 거 갖고 이제 논의가 많이 될 것 같은데 나는 인수위원회 안 가요. 이번에는 안 가. 뭐 8시. 그래도 뭐 들어가서 나 수업이 많아서 난 못해요. 서류상으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나 거기 가서 못 가. 난 못 가니까 나는 아예 빼 해가지고. 뭐 집어넣지도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같기도 하고 뭐 하든지 말든지 어차피 뭐 돈 안 주는 거 거기 뭐 해봐야 저번에도 이명박 대통령 때 그거 했더니 돈이 나오나 했더니 나오질 않고 말이죠. 그냥 맨날 그냥 아침 새벽에 가가지고 말이죠. 밤 늦게까지 앉아가지고 말이죠. 뭐 하자는 건지 식당만 먹어가면서 그냥 5년 전에 생각을 하면 끔찍해 죽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만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때 막 토요일, 일요일도 가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돈 한 푼도 안 주고 뭐 그런
그런 조직이 또 들어가라고요. 난 못 가. 난 요번엔 계절학기 수업해야 돼. 안 돼. 그래서 1월 20일까지죠. 그죠? 이게 21일까지죠. 21일까지. 나는 1월 21일까지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조세승수를 얘기하려다가 지금 옆으로 빠진 거예요. 조세승수. 여기 보면 여기 조세, 요거 조세. 조세를 하면 조세승수는 얼마큼 될까? 조세를 갖다가 이만큼 증가시킴으로써 소득이 얼마큼 증가되는가? 조세승수죠. 조세승수는 1-b분의 여기 마이너스 b예요. 계산하면 1-b라고요. 이게 0.8이라 하면 이거는 0.2분의 이것은요 마이너스 0.8이죠. 그럼 마이너스 4예요. 그죠? 세금 많이 거두면요 국민소득이 4배 뚝 떨어진다고요. 마이너스니까. 세금 많이 거두면 여기 보면 세금을 많이 거두면요 소비가 줄어들지요. 그죠? 소비가 줄어드니까 국민소득이 줄어들지요. 국민소득이 줄어드니까 또 소비를 더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금, 조세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조세를 갖다가 많이 이렇게 거두면 그러면 국민소득이 줄어든다고요. 몇 배만큼 줄어드느냐? 만약에 이게 여기 16조 같이 이거 자 세금 걷어서 하겠습니다. 20조를 세금 걷겠습니다. 세금을 거두면 그러면 국민소득이 몇 배나 증가되냐면 여기 4배에 해당하는 것이 한 80조 원이 국민소득이 줄어든다. 마이너스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조세를 하면요. 국가 재원은 거의 조세지요. 정부 지출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빚내지 않고 세금을 걷어서 그 돈 갖고 20조 원을 걷어서 20조 원을 갖다 그대로 정부 지출로 환산해 가지고 쓴다면 국민소득이 얼마큼 날까라는 거예요. 얼마큼 증가될까?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조세만큼 정부 지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20조 원입니다. 균형재정 승수죠. 균형재정을 만약 했습니다. 거둔 만큼, 돈 거둔 만큼 그거 갖고 고스란히 다 집행해가지고 적자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국민소득이 얼마큼 증가될까요? 라는 거예요. 세금 걷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정책들 많이 있겠죠. 그죠? 부자들한테 돈을 갖다가 증액을 시켜요. 부자 증세를 해요. 그거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부자들에 대한 증세, 세금은 어떻게 되느냐. 세율을, 소득세에 대해서, 지금 8,800만 원 이상 넘는 사람들은, 세금이 30%예요. 그러니까 1억 버는 사람들은 30%, 3천만 원 세금 내야 된다고요. 그 다음, 그런데 3억 이상 넘는 사람들은 이번에는 30%가 아니라 이걸 35%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프랑스에는요. 프랑스는 난리가 났죠. 부자 증세한다고 해가지고. 국민소득이 굉장히 높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65%의 세금을 부과해버려요. 그럼 부자들이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벌면 말이죠. 부자가 65%를 갖다가 세금 물리면 말이죠. 내가 만약에 100억 원 벌면 세금 65억 하고 싹 걷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세금 너무 많잖아요. 그죠? 부자들이 화가 난단 말이에요. 에이씨, 세금 조금 걷는데 없나? 조금 걷는데 그대로 국적을 이동해버린다는 거예요. 나 프랑스 사람 안 한다고. 실제로 막 이동하니까. 어떤 찬성하는 쪽에는 찬성과 반대의 그 인터뷰가 나오는데
찬성하는 쪽은 뭐냐면, 그래, 프랑스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많이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많이 내야지. 그게 뭔 이민은 무슨 얼어 죽을 이민이냐. 이민 가는 사람들은 그럼 좋을 때는, 돈 벌 때는, 돈 벌게 만들어준 게 프랑스 국민들인데 그걸 국민을 위해서 내지 않고 그렇게 도망간다는 게 그게 부자들이 해야 하는 그런 행동이냐. 아주 나쁜 거다 하고 이정희식 비판을 합니다. 이정희가 누구예요? 있어요. 그런 저 대통령 후보 나왔다가 그냥 그냥 싹 20초를 먹고 그냥 슬쩍 사퇴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부자들한테 그래가지고 부자들이 이사 가지고 가면 그나마 65%가 아니라 그전에는 35%의 40%의 세금을 냈는데 그 돈까지 사라지는 거 아니냐. 부자들은 세금도 많이 낼 텐데 그게 사라지는 거 아니냐. 국가가 더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도 너무 과다하다. 좀 이런 치유책을 좀 마련해가면서 그렇게 시행하는 방법은 좀 안 좋다. 그렇게 이런 비판을 서로 이제 찬성과 반대쪽에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입법 통과시켜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게 이제 시행을 갖다 내년부터 할 판이죠. 그러니까 하기만 하면 나 국적으로 옮겨버린다. 국적 옮기는 놈도 있어요. 벌써요. 도망가는 거죠. 세금 이렇게 많이 올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세금을 걷어서 정부를 이렇게 지출을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자들한테 지금 35%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25% 30%를 갖다가 35%를 갖다 이렇게 높게 우리는 그래서 높아봐야 뭐 그렇게 높진 않지만 부자들한테 그게 부자 증세예요. 세금을 갖다 많이 걷어요. 자, 그 돈 갖고 그 돈을 걷어서 세금을 더 걷는 거죠. 세금을 증액해가지고 그 증액만큼 정부가 지출을 합니다. 해가지고 학생들 등록금이 너무 비싸죠. 미안해요. 등록금 많이 비싸게 받아서. 그래가지고 만약에 등록금에 보태 쓰라고 말이죠. 반값만 받겠습니다. 반은 그 재원으로 해서 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가 지출을 거기다 한다면 국민소득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예요. 세금 거둔 만큼 정부 지출을 다 해버리면 한번 계산해보면 알죠. 균형제출로 조세를 거두면 국민소득이 얼마큼 감소가 됩니까? 몇 배만큼 감소됩니까? 국민소득이 국민소득 증가분이 얼마큼 되냐면 그죠? 국민소득이 증가분이 1-B의 -B만큼 조세를 증가하면 이만큼의 국민소득이 감소됩니다. 정부 지출을 하면요. 정부 지출을 하면 이것은 1-B분의 1만큼 국민소득이 이게 증가합니다. 그죠? 이만큼이요. 이게 10조 원, 이게 20조 원, 20조 원 이런 형태로 돼 있죠. 그러면 국민소득이 도대체 얼마큼 증가되느냐? 증가 감소가 되느냐? 이걸 다 더하면, 둘 다 더하면요. 몇 배만큼 증가되냐면, 그러니까, 정부 지출하고, 조세하고 이렇게 증가하면, 도대체 몇 배가 증가되느냐? 계산을 해보면, 1-B분의 -B고, 이건 1- 플러스 1-B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1-B분의 1-B가 되죠. 약분하면요. 1이에요. 그죠? 그럼 국민소득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이 됐다는 거죠. 1배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증가 안 한다?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래도요. 얼마큼이요? 1배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서 바로 세금을 걷어서 정부 지출을 다 하면 국민소득이 정부 지출하면 5배만큼 상승되겠죠.
국민소득이요. 세금 거두면 세금 거둔 액수만큼 4배만큼 감소돼요. 1 B분의 B분만큼이에요. 그러면 1배만큼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죠? 20조를 만약에 세금을 걷었어요. 세금을 걷어서 그 20조를 그 재원으로 해서 정부 지출로 20조를 갖다 다 써버렸어요. 국민소득이 얼마큼 증가할까요? 20조 원만큼 증가한다고요. 증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증가 20조 원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요. 그런 계산으로 나오죠. 세금 걷어서. 그러니까 20조 원 하면 20조 원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금 걷어서. 세금 안 걷고 빚내가지고 하면 그럼 조세가 증가하지 않았죠. 그러면 국민소득이 5배만큼 증가하는 거죠. 그거 알면서 이 사람이 국채 빚내자 그러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한구 의원이 경제에 대해서 좀 많이 알죠. 원래. 이 재정 분야도 조금 그래도 좀 지식인이에요. 옛날에 대우경제연구소 거기에 연구위원으로 좀 있다가 국회의원 된 사람이니까 경제학에 대해서는 좀 알죠. 뭐 그래서 알아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글쎄, 국민소득을 그래서 증가시키려고 그렇게 하는가.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은 나중에 이게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은 경제성장이 된다는 거죠. 그죠? 경제성장하고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자, 이게 생산량을 많이 하면 국민소득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화폐 가치로 표현한 것을 국민소득이라 그래요. 그죠? 우리가 그 GDP에서 그렇게 계산했잖아요. 국민소득이. 그럼 생산량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생산 요소를 많이 쓰게 된다고요. 노동과 자본을 갖다 많이 써야 생산을 많이 되죠. 그럼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은 생산을 많이 한다는 뜻이고 생산을 많이 하려면 노동을 많이 써야 돼요. 노동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는 거예요. 실업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소득하고 노동하고는 같은 방향으로 가요. 경제성장을 굉장히 잘한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고용을 많이, 실업을 줄인다는 얘기고 그런 형태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일자리가 실업이 많이 늘어난다, 일자리가 자꾸 조금 줄어든다. 그런 것은 국민소득이 줄어든다라는 얘기,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뒤에 그렇게 일맥상통하죠.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근데 이게 뭐가 어때서? 그렇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좀 특별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2000년대에 들어와서 국민소득이 이렇게 증가됐을 때는 고용이 이만큼 증가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은 이렇게 된다. 국민소득은 이렇게 되는데 그럼 고용도 이만큼 돼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만큼 됐어요. 이만큼 막 높게 됐죠. 성장 요만큼인데 요만큼인데 지금은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여기 차액이 국민소득하고 같이 같은 방향으로 하는데 고용은 조금밖에 안 늘어나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실업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실업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요새 심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용이 왜 없어? 고용하고 성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문제거든요. 고용은 하는데 성장은 하는데 국민소득은 증가하는데 고용이 안 따라가 주는 거예요. 고용 없기야 하겠어요? 고용이 적은 성장을 한다는 거죠. 요새는 고용 없는 성장 시대, 고용이 없는 게 아니라 고용이 적은 성장 시대예요. 성장은 하는데 성장도 또 쥐꼬리만큼씩 하면서 말이죠. 한 5%, 10% 이렇게 하지 않고 말이죠. 뭐 3% 했다가 뭐 2% 된다고 성장도 그나마 낮아지는데 근데 그것도 고용은 2% 성장하고 2%만큼
고용도 성장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한 1.2% 성장하면 고용은 예를 들어서 뭐 0.8%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한다든지 고용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전엔 2% 성장하면 고용은 한 3%, 4%막 싹 증가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 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왜 고용 없는 성장이 됐을까?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죠? 왜 실업이 생기는가? 고용 없는 성장 때문에 더 많이 실업이 가중됐죠. 그리고 왜 고용 없는 성장이 왜 됐을까? 그걸 분석을 해보면 왜 되는가? 그 원인이라면 일자리 창출 고용 정책이 생기겠죠. 일자리 창출 정책이 생기겠죠. 청년 실업 해소 대책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논리를 갖다 조금 더 비약이 아니라 성장 시간에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고용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노동하고 관련돼 있는 생산 측면의 국민소득 그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시 한번 시간이 되면 좀 깊게 한번 부딪혀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국민소득의 시간이에요. 국민소득의 시간인데 자, 국민소득에 대한 증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증가를 얼마 하냐면 몇 배수로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승수효과라고 그래요. 승수효과 가지고 투자에서 된 것은 투자 승수효과, 정부 지출 승수효과 해가지고 승수효과로서 몇 배만큼 증가하는 거죠. 여기 보면 조세도 있어요. 조세는 조세 승수효과로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조세 승수 효과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가격이에요. 조세는요. 여기 조세는요. 그죠? 얼마큼 감소됩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분의 마이너스 B만큼. 마이너스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말이죠. 재정정책이라는 것을 펴니다.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이 국가가 재정 분야에 정책을 펼치는 거죠. 재정정책.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뭘 갖고 얘기하냐면 정부 지출이나 조세나 이거 누가 할 수 있냐? 조세는요. 국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 몇 % 내라. 세율과 대상을 갖다가 국가가 많이 하죠. 조세 법률주의에서 국회에서 조세 얼마큼 거다라고 다 심의를 합니다. 그 다음 정부 지출은요. 국회에 가서 예산 심의를 해요. 돈이 적어 올려 너무 많아 잘라 이런 형태로 다 하죠. 그 누가 하냐면 다 정부가 국가가 이거 다 정한다고요. 어떤 원리로? 정책 목적에 따라서. 그런 정책 이것을 막 증가시키고 감소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물가를 낮추거나 이 경제 목표지요. 그죠? 그 다음 고용을 증가시키거나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정책을 재정정책이라 그래요. 수단이 뭐냐면 정부 지출이나 조세를 갖고 이동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정부 지출을 늘리면 저렇게 340조에서 이렇게 360조로 이렇게 늘리면 그러면 정부 지출이 굉장히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득이 증가하지요. 정부 지출 승수만큼 증가하지요. 그럼 소득이 정부 지출을 갖다 이렇게 증가시키면 소득이 증가합니다. 세금은요. 세금을 낮추면 국민소득이 증가합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요. 고용도 증가할 거예요. 그죠? 이런 목적으로 국민소득이나 고용, 물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목표로 해서 이런 것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끌어가기 위해서 정부가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니 정부가 정부 지출이나 조세를 이용해 가지고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그런 정책을 재정정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특히 국민소득이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정책을 확대 재정정책이라 그래요. 확 늘려버리는 거죠. 국민소득을요. 축소 국민소득은요. 축소는 국민소득을 줄이는 정부 지출을 갖다 이렇게 감소시키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국민소득이 적어질 텐데 그런 나라도 있습니까? 있게 있죠. 그런 건 잘 안 쓰지요. 하지만 재정을 긴축 재정을 갖다가 하라 하죠.
그리스 같은 데는 정부 지출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나라들이 그런다고요. 야, 긴축 조정해. 돈을 조금 쓰란 말이야. 그 돈 쓰는 걸 갖다 줄이라고 하죠. 정부 지출을 줄이라 그래요. 안 줄이면 어떻게 하냐? 그럼 돈 다 안 빌려줘. 연장 안 해줘. 그러니까 줄이게 되죠. 자국 계획서를 쓰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 그리스는 유감스럽게 해. 경제활동 인구의 한 40%가 공무원이에요. 국가가 다 먹여 살립니다. 좋은 나라예요. 돈은 되게 못 벌면서 말이죠. 돈은 기가 막히게 잘 써요. 정치적 목적으로 해가지고 잘 쓰죠. 그런 쪽인데 거기서는요, 이 정부 지출을 줄이라 그래요. 우리도 IMF 때 보면 정부 지출을 갖다 줄이도록 막 하죠. 긴축 정책을 쓰다 그러죠. 긴축한다는 거예요. 긴축이라는 것은 정부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세금 많이 거더라. 세금 많이 걷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많이 거둘 수 있으면 걷는 거죠. 그러면 적자가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을요 자르는 수밖에 없죠. 연금 주던 걸 갖다가 자꾸 저거 줄이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리스 국민들은요, 나 죽여라 그래요. 나 죽여라. 나 자른다고? 나 죽여라. 나 어차피 잘라서 굶어서 죽느니 여기서 그냥 죽는 게 낫겠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연금, 퇴직한 사람들 연금 10%, 20% 줄이겠습니다. 아니, 왜 봤던 걸 갖다가 말이야. 그거 먹고 사는데 한 20% 줄이면 나 20%덜 먹으라는 얘기야. 뭐 어쩌라는 얘기야. 그 약속하고 틀리잖아. 난 그렇게 못하지. 죽여. 그런 식으로 데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성하는 그 국회의원에서 못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래서 데모하는 거예요. 뭐 딴 거 데모하는 게 아니라. 그 내 생존권에 관한 문제죠. 그죠? 나 자른다고? 나 저거 한다고? 왜 자르는데? 그냥 이유 없이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나 죽여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뭐 돌 던지고 뭐 이렇게 막 정부를 향해서 막 데모를 하는 거죠. 그걸 바라보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이렇게 봐가지고 저 자식들 돈 줄이자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이 자식들 막 저렇게 연금 줄이라 그러니까 연금 줄이는 거 반대하지 않나. 공무원 자른다 그러니까 잘랐다고 저 반대하지 않나. 저거 아주 정신 덜 차렸네. 막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인식하는 그렇고 내부에서는요. 나는 죽느냐 사느냐라는 그런 문제라는 게 바로 그런 문제 유럽에 지금 걸려 있는 문제예요. 그게 남 문제인 줄 알아요? 남 문제일 수도 있죠. 어떻게 하면 내 문제가 될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럴 염려는 없어요, 사실은요. 하지만 그렇게 채무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물론 그리스 채무하고 우리 채무하고 좀 틀려요. 그리스 같은 나라는 외국한테 돈을 빌립니다. 국가 채무를.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한테 돈을 빌려요. 국가 채무를요. 금융기관한테 야 국채 사 임마 그렇게 하면 저 국채 안 사면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막 다 이렇게 사도록 하죠. 한국 사람이 돈을 다 빌려줬어요. 그런 문제니까 한국에서 저 이자 조금 더 많이 주세요. 안 그러면 그냥 국가를 뭐 부도시켜내겠습니다. 빨리 돈 안 주세요. 그런 얘기 주문을 못 하는 거예요. 국가한테.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지 말이죠. 이 3%가 뭡니까? 이게 뭐 한 5% 줘야지. 그러면 또 회수하겠습니다. 그런 일도 없고요. 그 이자 빨리 주세요. 뭐 아니면 원금 갚으세요. 그 주문을 못 한다고요. 왜? 그러다가 국가 망하면 국민도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너하고 나하고 다 같이 망해볼까? 어떻게 되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달라는 사람이 함부로 못 달라 그래요. 왜? 같은 분나라 국민이니까. 아버지가 돈 빌렸는데 말이죠. 그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 돈 안 갚으면 말이지. 그냥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말이지. 아버지 그냥 감옥에 떼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수가 있어. 그 집안 잘 되겠다. 아버지는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확 집안 다 망해볼까? 뭐 이런 형태로 그렇게 하겠죠. 그 아들은 못하는 거죠. 할 생각도 없고요. 오히려 어려우시지요. 약간 아이고 말만 할 빚이 많아서 아주 어렵다. 저 이자 조금만 받을게요. 뭐 안 받는 건 좀 그렇고 오히려 이렇죠, 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서 이렇게 부도 날 일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채무에 있어서도 우리는 시달리지 않는 채무를 갖고 있어요. 일본도 채무가 많아요. 일본도 일본 사람들이 자기다 다 빚을 내줘요. 미국은 조금 틀리죠. 미국은 외국에서 빚을 많이 얻어냅니다. 자국에도 빚도 많이 내고 외국한테 빚을 많이 내요. 워낙 빚이 또 많은 나라니까. 근데 미국은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어요. 뭐냐면 미 달러가 기축 통화가 갖고 있어요. 돈 달라고 하면 아이씨 돈 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또 빨리 돈 달란 말이야. 그러면 야 저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저 $1,000짜리 100달러짜리를 해가지고 이제 한 1억 장만 찍어줘라. 그래가지고 팍 찍어가지고 탁 주면 그게 끝이에요. 뭐 달라고 그러면 주면 되는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그 돈이 뭐 차용증서나 돈이나 뭐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도 뭐 그 돈으로서 기축통화로서 작용하니까 빚에 이렇게 막 몰리진 않아요. 급하면 돈 찍어내면 되니까. 돈 가치가 자꾸 떨어져서 그렇지. 자, 그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 확대 재정정책, 재정정책은 축소 재정정책은 그런 형태인데 정부 지출이나 조세를 갖다가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을 많이 하죠. 정부 지출을 갖다 굉장히 증가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 소득을 증가시키고 또 노동을 갖다가 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굉장히 많이 증가시킵니다. 한국도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예산을 갖다 증액시켜서 쓴다든지 이거 다 재정 정책이에요.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물가를 갖다가 낮춰야 되는데 이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물가가 자꾸 올라가요. 그런 흠이 있죠. 흠이 있는데 정부 지출을 갖다 이렇게 증가시키고 재정을 확대하는 거죠. 이렇게 정부 예산을 갖다 증가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세는요. 조세는 높이면 안 돼요. 높이면 국민소득이 줄어들어요. 이것을 세금을 갖다 낮추는 정책을 써야지요. 낮춘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정책은 뭐냐면 감세 정책이라 그래요. 감세 정책이라는 것은 세금을 감한다는 거죠. 어떻게 감합니까? 세금의 세율을 좀 낮춰줘요. 법인세를 22%를 20%로 낮춥니다. 실제로요? 예. 지금 20%대의 세율을 자꾸 낮추는 그런 추세예요. 법인세는요. 근데 이 세금을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민 가버린다고요. 기업들이 외국으로 그냥 본사를 옮겨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추세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부 다 각 나라가 정부 지출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국가가 다 망하게 돼버렸으니까. 왜냐하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고용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국민소득을 정부 지출을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그때 2009년에 저희는 30조의 추가 경정 예산을 갖다 편성을 했고요. 미국은요 1조 달러를 퍼붓습니다. 1조 달러예요. 정부 지출을 갖다 그만큼 확 한 해에 더 늘려버립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조세, 감세 정책을 취합니다. 감세, 세금의 세율을 낮추고 아니면 세금의 대상을 갖다 면세를 갖다 많이 해주고 이런 세금을 이런 감세 정책을 취하는 거죠.
한국도 감세 정책을 취하다가 요새는 감세 하다가 요새는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증세, 세금을 조금 올리자 그런 추세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세를 하니까 자꾸 빚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장이 돼야 할 텐데 성장 된 듯 마른 듯 잘 안 되고 학교 우리나라 경제 현상이 좀 몇 가지 있는데 감세하는 것을 스톱해 버렸어요. 오히려 세금을 더 늘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자꾸 그러니까 올해부터 감세하던 것을 증세로 이렇게 딱 반전을 해 있습니다. 왜 증세를 하느냐? 사회복지 그 사업을 갖다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빚을 내려고 하니까 빚두리가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느냐? 세금 많이 걷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금을 걷는 것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한다고요. 이렇게 빚내 가지고 한다 이런 것은 빚이 우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복지정책, 뭐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 등록금 그거 좋지요. 계속 그 재원이 없으니까 빚내는 것도 지금 한정돼 있으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죠. 세금 많이 거둘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 때는요, 세금 적게 걷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세금 많이 걷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많이 걷겠습니다. 국민들이 누가 좋아해요? 적게 걷겠습니다. 적게 걷지 않는 방법이 없잖아요.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세금에 관한 얘기는 일절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나중에 그 하겠다라는 것을 정부 지출을 갖다 한정되어 있으니까 빚으로 때울 것이냐? 지금 여기서는 빚을 때운다고 하는데 빚을 때우냐? 그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는요. 할 수 없이 세금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 세금을 이제 증가되는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 없어요. 세금 많이 내게 될 겁니다. 많이 요구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 안 버니까 세금 낼 일이 없겠죠. 그렇죠. 저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또 파동이 많이 생기죠. 세금을 많이 거두면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생기겠죠. 그런 걸 복합적으로 좀 고민하면서 자, 성장을 택할까? 국민복지를 택할까? 국민복지도 제대로 안 될 텐데 어쩔까? 고민이 많이 생기겠죠. 거기에 재정정책이 방향이 정해집니다. 재정정책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재정이라는 것도 한번 조금 더 깊이 좀 파봐야겠죠. 특히 요 정부 지출과 조세, 투자 이 문제를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약간 깊이 있게 조금 한번 다뤄보고 요 시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